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를 전문가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를 전문가학관에서 보내드리는 별박사의 3분 우주. 오늘은 수성은 언제 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수성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사실 요즘이 수성을 보기가 가장 좋은 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녁에 수성을 관측할 가장 좋은 시기가 올해는 지금 오늘부터 다음 주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성의 밝기가 수성의 고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보시면 4월 7일부터 점점점 해진 다음에 수성의 고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4월 12일경부터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조금씩 다시 지고 있습니다. 금성을 기준으로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을 기준으로 그 서쪽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한 4등급, 1등성보다 100배 정도 밝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 한 7시쯤 되기 때문에 해지고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 서쪽 하늘에 금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보이는 별이 바로 수성입니다. 황혼이 있을 때는 조금 어렵겠지만 황혼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수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오늘 4월 7일 저녁 한 7시 반쯤 찍은 사진입니다. 황혼이 좀 남아있는데 위에 금성이 보이고, 금성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성이 보여요. 수성의 밝기는 한 1등급 정도. 자, 1등. 사실 오늘은 1등성보다 조금 밝지만, 황혼 속에서 거의 다른 별보다는 주위에는 밝은 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찍은 걸 보면, 자, 이것은 4월 2일이에요. 4월 2일은 잠깐만 수성이 보였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성이 보이고, 자,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수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고도가 내려가면서 수성이 굉장히 진하게 잘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성이 보이다가 8시 좀 넘어서 수성이 집니다. 네, 그래서 요즘이 수성을 보기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태양계의 날쌘돌이 수성. 자, 태양계에서 이 행성 중에서 가장 태양의 안쪽으로 돌고 있죠. 그만큼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날쌘돌이, 그래서 전령의 신 머큐리의 이름이 붙어 있는 수성입니다. 반지름은 이 평균적으로 2,440km 정도. 지구의 반지름이 6,300km니까 약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 크기죠.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데는 약 88일,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는 데는 59일 정도가 걸립니다. 표면의 중력은 지구의 한 40% 정도 됩니다. 대기가 거의 없다. 완전히 0이라는 건 없어요. 아주 시원하게 거의 없는 거와 다름없을 정도로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수성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졌을 때는 약 7천만 킬로미터,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는 약 한 4,600만 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원위점과 근위점의 차이가 정도 큽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안에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내핵이 있고, 그리고 녹아있는 외핵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핵 부분에, 녹아있는 부분에 철 같은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희박하게나마 이렇게 이 수성에도 자기장이 있습니다. 네, 이 수성 같은 경우, 자, 제가 물 숫자도 쓰고 목숨 숫자도 썼죠. 수성은 거의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최대 28도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태양에 가까이 돌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해가 있을 때 거의 옆에 보이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로 태양으로부터 많이 떨어졌을 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행성 중에서 보기 힘든 행성이 수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성을 보면 운이 좋다. 그래서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물 숫자 수성을 목숨 숫자 수성 이렇게도 부릅니다. 장수별로도 불리는 이유예요. 자, 노인성이라고 하는 용고의 자리에 있던 별, 크노푸스라는 별이 우리 지평선 근처에서 이 이른범에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별을 보면 오래 살 수 있다 해서 노인성, 장수별로 불리지만 이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 수성도 목숨자에 써서 수성이다라고 민간 속에서는 불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공전주기와 자전주기의 비율이 3대2 정도. 그러니까 2번 태양을 공전할 때 3번 자전하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이 수성의 하루, 자전주기는 58일이지만 해가 떴다 지는 주기, 그러니까 이것은 176일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하루는 24시간이죠. 해가 떴다 지는 시간. 근데 수성에는 해가 떴다 지는 이런
a day. 이 하루가 176일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자전주기랑 하루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전주기는 별을 중심으로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게 자전주기고, 하루는 수성에서 한 지점에서 해가 떴다가 다시 뜰 때까지의 기간을 하루라고 하죠. 하루가 수성에는 2년 정도, 116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낮과 밤이 가장 긴 행성이 바로 태양계에서는 이 수성이 되겠습니다. 이 금성 같은 경우는 자전주기는 길지만 실제로 하루는 이만큼 길진 않아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주기가 약 한 243일이지만 하루는 117일 정도로 수성보다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낮에는 대개 거의 없다 보니까 427도 굉장히 뜨겁죠. 밤에는 바로 식어가지고 영하 거의 200도 가까이, 영하 173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행성이 또한 수성이에요. 그리고 궤도 경사각이 가장 큰 행성이 또 수성이다. 황도에서부터 가장 약 7도 정도, 다이지름의 한 14배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행성이 바로 이 수성입니다. 그리고 황도에 대한 기울기가 가장 작은 행성이다. 즉 거의 태양의 제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자전축이 거의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행성이 또한 수성이고요. 궤도 20mm 가장 큰 행성.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멀리 있을 때와 가까이 있을 때 그냥 찌그러진 타원을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위점과 원위점 차이가 근위점이 원위점의 약 3분의 2 정도. 달리 가장 멀리 떨어질 때는 거의 7천만 킬로미터 가까이 떨어지는데 근위점일 때는 그 3분의 2만큼 줄어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4,600만 킬로미터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1970년대 메리너 시퍼하고 2000년대 메신저 탐사선이 탐사를 진행했고 2018년에 보냈던 베피 콜럼보라고 하는 탐사선이 2025년 수성에 도착해가지고 수성을 또 본격적으로 탐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이 지구의 궤도인 황도면하고 조금씩 기울어져 있는데 이 궤도 이걸 궤도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수성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어요. 7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금성 같은 경우 3.4도, 그리고 토성도 한 3.4도.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이 1.3도로서 해왕, 천왕성 이런데 해왕성 큰 행성들 같은 경우에 수성을 빼고는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명왕성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데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라고 안 하니까요. 자, 수성 별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달의 모습이죠. 보면 바다 지형이 어둡게 있어요. 하지만 수성은 이런 크레이터들이 있지만 바다 지형이 없습니다. 이걸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수성 같은 경우에는 탐사선이 찍은 사진을 보면 지구에서는 뭐 이렇게 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뭐 찌그러지고 이렇게 좀 이 뜨거웠다가 추워졌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 굴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약간 찌그러진 이런 굴곡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금속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성을 한마디로 찌그러진 철구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수성의 동방 최대 이각이 4월 12일이다. 그 말은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을 기준으로 왼쪽, 즉 동쪽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날이 4월 12일이라는 거예요.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내행성들의 밝기는 지구에서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 밝게 보이는 이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수성은 사실은 이 지구에서 멀 때 가장 둥글죠. 이 둥글게 보일 때가 가장 밝고 점점 지구에 가까워지면서 찌그러질수록 밝기가 줄어들어요. 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이 지금 수성의 움직임이에요. 4월 1일 날 수성이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금성궤도 지구궤도인데 자, 지구를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면 자, 4월 7일이 되면서 수성이 좀 더 돌아왔죠. 자, 금성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수성이 제일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4월 10일이 되면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날이 이제 4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수성은 이 외압이라고 해서 여기 있을 때하고 내압일 때하고 이때 거리 차이가 금성에 비해서는 작아요. 금성은 여기에 비해서 이 내압일 때 여기가 이제 앞쪽이 내압, 뒤에 있을 때가 외압이라고 하거든요. 지구, 태양, 행성 이것이 외압, 지구, 행성, 태양이 내압 안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성 같은 경우에는 내압과 외압일 때 거리 차이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성 같은 경우에는 외압일 때 가장 밝고 금성은 좀 달라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성은 지구에서부터 멀수록 밝다. 그 이유는 멀수록 둥그렇게 햇빛이 받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최대 이각일 때, 자, 최대 이각일 때 관측 시간이 가장 길다. 그 얘기는 뭐예요? 태양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해진 다음에 또는 해 뜨기 전에 가장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태양의 왼쪽이 동쪽이에요. 자, 봄철에는 왼쪽에 있을 때, 동방 최대의 각일 때, 그때 저녁 시간에 관측이 가능하고, 왼쪽은 해가 먼저 뜬 다음에, 해가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서쪽 하늘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다 오른쪽, 서쪽에 있을 때는, 제일 멀어질 때는 해보다 먼저 뜨기 때문에, 자, 새벽 시간에 관측이 가능한데, 그때는 가을철이 때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금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각일 때, 요때하고 내압, 요 사이가 가장 밝게 보여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가 좀 수성하고 다른데, 금성 같은 경우엔 쭉 와가 이 거리 차이가 외압일 때하고 내압일 때 거리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외압일 때보다 점점 오면서, 자, 크기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동방 최대각을 지나서 내압이 올 때, 이때가 제일 밝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방 최대각일 때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자, 이렇게 하면 거리는 가까워지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밝기는 줄어들어요. 자, 거리가 지구쪽에 가까워지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것 좀 적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진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밝기가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줄어드는 게 적기 때문에 전체 밝기 늘어나요. 근데 여기를 지나서, 자, 최대 밝기 지나서 내야까지 오면 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위상이 줄어드는 건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밝기가 줄어들어요. 내압을 지나서 이렇게 서방치대이가 새벽으로 갈 때는, 자, 여기서 보면은 거리가 멀어지는 건 작은데 위상이 커지는 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밝기가 늘어나죠. 최대 밝기를 지난 다음에는, 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큰데 위상이 커지는 건 적기 때문에 밝기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각과 내압 사이, 자, 저녁 같은 경우는 정방 최대 이각과 내압 사이, 새벽 같은 경우는 서방 최대 이각과 내압 사이가 가장 밝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성 같은 경우에는 외압일 때 근처가 제일 밝고 점점 오면서 밝기는 줄어들어요. 네, 근데 이제 보이는 시간은 최대 이각일 때 가장 길다는 거죠. 그래서 수성은 최대 이각 근처, 동방 최대 이각일 때는 저녁, 서방 최대 이각일 때는 새벽에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금성의 위상 변화를 한 거고, 그래서 금성은 밝게 쭉 와가지고 최대 이각을 지나서 외압되기 전에 가장 밝아집니다. 게다가 외압이 될 때쯤 되면 쫙 줄어들죠. 그리고 다시 밝아지다가 최대 밝기가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줄어들면서 최대 이각적으로 가면서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행성까지의 거리의 변화예요. 수성 같은 경우에는,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자, 지구 태양 거리의 한 55%부터 한 150%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의 변화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멀리 있을 때하고 제일 가까이 있을 때하고 멀리 있을 때하고 거리 차이가 한 6배 정도까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졌을 때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압 근처보다는 내압 근처가 훨씬 더 크기가 크고 그래서 밝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구에 가까워졌을 때하고 멀었을 때의 거리비가, 자, 6배 이상 되기 때문에 화성 같은 경우도 이 밝기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워졌을 때가 제일 밝고 멀었을 때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네, 근데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2배가 안 되고, 그러니까 2배가 안 되고, 저는 2배가 안 되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자, 금성은 내압과 외압, 좀 전에 정리한 것처럼 내압일 때하고 외압일 때 내압일 때는 지구에서 굉장히 가깝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외압일 때는 굉장히 멀죠. 최대 6배나 납니다. 수성 같은 경우에는 내압일 때하고 외압일 때 거리 차이가 최대 2.5배. 이게 금성의 내압 외압 거리 차이보다는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금성은 요 무렵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거고 수성 같은 경우는
가장 둥그렇게 보이는 요 무렵에서 가장 밝게 보입니다. 네. 자, 4월 12일.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4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멀어진다는 건데, 4월 7일 날 봤을 때, 아직 밝기가 어두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있고, 자, 해가 7시쯤 빕니다. 이 수성의 밝기가 마이너스 한 0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태양이 제일 멀어지진 않았죠. 어두워진 8시쯤 되면 굉장히 고도가 낮아요. 그죠? 근데 4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4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수성이 자 보신 것처럼 밝기는 조금 0에서부터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고도가 높아졌습니다. 고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두워졌을 때 볼 수 있는 게 좀 다르죠. 자, 그래서 보시면 4월 쭉 보시면 일몰 시간이 한 1분 정도씩 조금씩 늘어나긴 해요. 수성의 고도도 계속 올라가서 4월 12일이 가장 높죠. 근데 밝기는 점점 내압에 가까워지니까 조금씩 어두워져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8시 정도의 고도가 4월 10일 제일 4월 12일 요 무렵이 4월 12일 13요 무렵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밝기를 놓고 봤을 때 요 무렵이 가장 좋은데 자, 아직 내압 이 최대 이각이 되기 전에는 조금 고도가 낮지만 밝기가 좀 밝고 최대 이각 전후로 해가지고는 밝기는 조금 어두워졌지만 고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수성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무렵이다. 그런데 왜 수성이 태양을 한 바퀴 삥 도는데 자, 기본적으로 공전 주기가 88일이에요. 근데 왜 봄에 이렇게 잘 보이느냐? 올해만 하더라도 동방 최대위가 해보다 왼쪽에 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세 차례 정도 나옵니다. 1년에 365일이기 때문에 이게 4월 2일부터 4월 18일이 요즘에 가장 보기 좋다는 거고 7월부터 8월까지 또 한 번 최대 이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있고 그다음에 12월 2일 전 12월 달에 12월 4일이 전후해서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의 최대 이각 중에서 요번이 가장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해가 진 다음에 해에서부터의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비슷하지만 이 황도가 얼마나 지평선에서부터 수직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봄철에 최대 이각이 됐을 때는 이 황도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충분히 있을 때 태양의 위치가 이 하지점 근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지에 태양이 제일 높이 뜨는 거죠. 하지점이 굉장히 위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이 무렵이 돼서 이제 8월 10일 경이 되면 지구가 요모 있으니까 태양의 위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태양이 이쯤 가 있을 테니까 90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황도가 비스듬해요. 그리고 또 12월 때쯤 되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이 태양이 있으면 여기보다 이제 좀 지나서 위치가 역시 또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가파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최대 이각이지만 저녁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은 해보다 왼쪽에 있는 동방 최대 이각이 중에서도 봄철의 동방 최대 이각이 되는 것이 가장 황도가 지평선에서부터 수직하게 가파르기 때문에 실제로 비슷한 거리 정도로서 태양에서 멀어져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평선의 고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성을 가장 보기 좋은 거 어디냐? 적도 근방이에요. 적도에서는 모든 별들이 수직으로 떴다 지기 때문에 태양도 수직으로 떴다 지고 별들이 수직으로 떴다 지기 때문에 거의 이 황도가 수직으로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성을 보기 가장 좋은 것은 오히려 이 적도 근방에 가면 최대 이각이기 때는 이때나 비슷하게 수성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반대로 이제 새벽 같은 경우에는 서방 최대 이각일 때,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그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해보다 이쪽으로 뒤에 있는 거죠.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은 이 봄철이 아니라 가을철에 또 가장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가을철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번 4월 7일부터 14일경을 저희가 수성 관측 주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수성이 태양으로부터 왼쪽, 즉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날이고 그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인 황도가 지평선에서부터 가장 거의 가파르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수성 해진 다음에 수성의 고도가 가장 높다.
그 무렵에 수성을 볼 수 있다는 거고, 오늘 아까 제가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은 수성을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저희 천문과학관에 오신 분들도 수성을 잘 보고 가셨거든요. 맨눈으로 수성 보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저녁 하늘에서 수성을 보기 가장 좋거든요. 천문대에 안 오시더라도 서쪽 지평선이 트인 곳에서는 수성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천문대에 오시면 좀 더 망원경으로도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수성, 목숨자 수성 써가지고 장수별이라고도 부릅니다. 보기 힘든 거 보면 운이 좋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4일까지 천문과학관 오시면 7시 반 프로그램에 이 수성에 대해서 관측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14일 날은 저녁 시간에 제가 직접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설명도 하고 저와 같이 관측할 수 있는 수성 관측회 특강을 제가 하겠습니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충주고려 천문과학관에서 보내드린 별박사의 신분 우주 수성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요즘이 가장 좋은 시기다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들어있었는데요. 좀 몇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